명쾌한 해설을 해주실 뉴스 전문가 두 분 소개합니다. 먼저 김수민 시사평론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이어서 백성문 변호사도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20대 대통령 취임식이 이제 나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는 10일 0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식 임기가 시작이 되는데요. 임기 시작 시간에 맞춰서 종로 보신각에서는 특별한 행사가 열릴 예정입니다. 보신각에서 33회 타종 행사가 진행이 되는데요. 이 자리에는 20대 임기를 상징하는 20명의 국민 대표들이 함께 참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새 정부의 탄생을 알리면서 보신각 타종 행사를 하는 것, 이번이 처음인데요. 자, 그런데 정작 윤석열 당선인은 이 의미 있는 행사에 참석을 못한다고요? 네,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20대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가 개시되는 걸 알리는 것, 그러니까 5월 10일 0시부터 시작 아니겠습니까? 네. 이 0시에 이제 보신각종을 33회 타종하면서 임기를 개시한다. 근데 이런 것 지금까지 보신 적 없을 텐데요. 그렇죠. 제야의 종소리는 이게 많이 뭐냐면 봤잖아요. 그 33번의 타종을 통해서 도성 내 팔문을 연다. 그러니까 문을 연다. 아하. 이 8호 행사에서 착안을 해서 지금 이번에 하는 건데, 그러면 이거는 어찌 보면 취임식 사전 행사 같은 건데, 네. 그럼 당연히 윤석열 그다음 이제 당선인 대통령이 참석을 할 거라고 생각하시지만 아닙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일단 이 10일 0시에 합참의장이 전화를 하게 돼 있는데 네. 이제 이런 겁니다. 현재 군 대비 태세 관련된 보고를 하고 아하. 이런 것들을 이제 전화 통화를 하는 건데요. 뭐 그거 조금 뒤에 해도 되고 조금 전에 되는 거 아니냐는데 그게 아니고요. 이거는 약간 상징적이고 좀 네. 그런 부분입니다. 이제부터 군 통수권은 윤석열 이제 그 당시 대통령이 있다. 이걸 알리는 것인데 네. 저곳에 가서 종치고 있는데 이게 전화가 될까요? 그러다 보니까 네. 저 행사에는 참여를 안 하십니다. 자, 사실 문재인 대통령도요, 공식 임기 시작과 함께 합참 의장과 통화를 했습니다. 당시 모습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여보세요. 예, 대통령입니다. 예, 합참의장님, 아유 오래간만입니다. 예, 잘 계시죠? 지금 우리 안보 태세나 또 뭐 북한군 동태나 뭐 이런 쪽에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까? 뭐 그에 대해서 우리 군은 뭐 이렇게 만반의 준비 태세를 잘 갖추고 계신 것이죠. 예, 감사합니다. 자, 윤석열 당선인도 이 문재인 대통령이 했던 것처럼 5월 10일 0시에 이 합참 의장과 국군 통수권자로서의 전화 통화를 시작으로 임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날이 밝으면 이제 현충원 참배를 시작으로 대통령으로서의 공식 일정을 또다시 시작합니다. 자, 현충원 참배 이후에는 국회로 다시 이동해서 취임식에 참석할 예정인데요. 자, 5년 전에는 탄핵의 여파로 취임식이 아주 간소하게 치러졌었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10년 만에 제대로 된 형식을 갖춘 대통령 취임식이 열리게 되는 셈입니다. 자, 새 대통령 취임식은 어떤 형식으로 열리게 될까요? 당선인 취임식 주인공은 본인이 아니라 국민이라는 점을 강조했기에 감동적인 이야기가 있는 국민을 위한 특별 초청자 공모 신청과 이번 대통령의 취임식은 당선인의 의지를 담아 조촐하면서도 품격 있게 준비하고 있으며 어린이, 청년,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적극 참여하는 뜻이 깊은 시간이 될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취임식에 4만여 명이 초청을 받았다고 하는데 우리 시청자들 입장에서는 아니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대통령 취임식에 초청을 받는 건가 궁금해하실 텐데 이번에 18,000명 정도, 거의 절반 가까이가 일반 국민들이라고요? 어떤 기준으로 선별된 겁니까? 네, 각가지 이제 경로들을 통해서 일반 국민들의 뭐 신청도 받고 공모도 해가지고 선정을 했고요. 국민통합초청위원회에서 그러니까 취임 준비위 산하에 있는 기구입니다. 그쪽에서 자체 선정한 인물들도 있고요. 그리고 특별 초청자 공모를 홈페이지로 실시를 했는데 그쪽에서도 선발을 했고 또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천하는 그런 국민들까지 포함을 해서 일반 국민들의 참석의 폭을 늘렸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속보로 전해진 바로는 뭐 각계각층 인사들을 상징적으로 초청할 수 있는데 탈북한 국군포로
인사들도 또 초청을 아하. 했다라고 하는 아마 이번에 최초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소식도 들려왔고요. 아무쪼록 이제 대통령 당선자로서 신임 대통령으로서 국민통합이나 민주주의의 확대 신장 이런 것들을 좀 의미하고 상징하고 싶었을 텐데 이 취임식에서 상징으로 드러내고자 했던 바들을 5년 임기 동안 잘 지켜내는 그런 대통령이 되기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기원을 하겠습니다. 네. 취임식에서 여러 가지 행사가 중요하겠지만 가장 관심을 끌고 또 주목되는 부분이 바로 취임사죠. 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새 대통령으로서 새 시대를 열면서 첫 일성으로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지 많이 궁금합니다. 취임식이 진행되는 총 73분 가운데 30분 정도가 대통령 취임 연설의 할애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지난 대통령들은 취임사에서 어떤 이야기들을 했었는지 저희가 짧게 모아봤습니다. 자랑스러운 우리 국민 여러분과 함께 희망의 새시대 제2의 한강의 기적을 만드는 위대한 도전에 나서고자 합니다. 경제 부흥을 이루기 위해 창조 경제와 경제 민주화를 추진해 가겠습니다. 문재인과 더불어민주당 정부에서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공정한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특권과 반칙이 없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자, 직전 두 대통령들의 취임사 일부분을 저희가 들려드렸는데, 자, 윤석열 새 대통령은 과연 어떤 이야기를 할지 궁금합니다. 지난 3월이었죠. 당선을 확정지었던 윤석열 당선인은 국민들 앞에서 이런 약속을 했습니다.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 저를 이렇게 이끌어주고 지켜주셨듯이 저도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고 국민만 제대로 모시는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우리 국민 모두 하나라는 마음으로 저도 이 나라의 국민 통합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겠습니다. 민생을 살피고 어려운 분들에게 따뜻한 복지를 늘 고민하고 그리고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가 국격과 책임과 또 자유의 연대를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취임사에서도 당선 당시에 했던 말과 아마 비슷한 메시지가 담기지 않을까 이런 관측이 많은데요.